이제 한동훈 장관이 마포을에 김경률을 추천하면서 네. 다시 운동권 문제가 불거졌다.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소개했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중간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운동권을 왜 청산해야 되는 거냐라는 네.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예. 그 연장선에서 음. 80년대 초반에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어떠했는가를 분석을 했어요. 야. 예. 그러면 그 당시부터도 이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프레임을 씌운 거네요. 그러니까 예. 군사 독재, 군사 맞죠. 정권 자체가 맞죠. 어떻게 보면 육사 출신이 20%밖에 안 되는데 예. 이게 어떻게 군사 독재입니까? 아니 60%도 많아 사실은. 예. 굉장히 많은 건데. 예. 그러니까 60%요? 예, 20%가 많다고. 20%도 그러니까 육사나 법대 출신들이 그 정도면 육법당이라는 규정은 많은데 네.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근데 지금 40%인데 이거에 대해서 운동권 정당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네. 틀렸다라고 하는 반박 자체가 웃기는 소리라고. 아니 근데 저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게 80년대만 해도 80년대에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그 당시 가장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이 육사 그 중에 하나가 육사죠. 육사 아닙니까? 육사고 서울대 법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왜 독재고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육법당 했던 사람으로서 실제로 좀 그래. 아니 그거 하려고 다 서울대 가고 뭐 육사 가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는지 전 너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거 이 채팅이 왜 안 내려가지? 예, 죄송합니다. 예, 슈퍼챗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네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경제 문제인데 네네. 정규직 비정규직 하는 겁니다. 정규직. 뭐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는 경제적 어떤 정규직 문제를 독점하면서 네. 이제 부를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30대, 40대, 30대가 되면서 이제 자산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나 이런 게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해체해야죠. 아까 그리고 구조개혁을 중심 과제로 봤던 의견과도 통하는 거죠. 네. 경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부패, 그다음에 공안적 문제, 부패, 범죄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 문제는 지금 임종석이니 임종석 또 수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거 비리, 울산 선거 비리 갖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정리한 거는 그 네 가지입니다. 안보, 그다음에 정치, 경제, 다섯 번째 이념. 이념에서는 사실은 이념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이념에서 핵심적인 이념은 아주 심플하게 정리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A라는 친구가 386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냐면 386은 대한민국에 대해 애착이 없는 것 같다. 딱 그 말을 하는데 난 섬뜩했어요. 대한민국에게 애착이 없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북한에 애착이 있겠죠. 북한에 애착이 있어요. 그 해방전사 인식이라는 책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나라고 초대 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뭔가 잘못된 사람이고 북한은 뭐 친일파 청산도 잘하고 뭐 독립운동도 했던 세력이니까 북한이 좀 괜찮은 세력이다. 이게 386 사상의 핵심.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죠. 북한이 친일파가 그렇죠. 뭐 청산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일파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죠. 예, 그렇죠. 오히려 남한이 더 없고. 예. 근데 그거 친일파라는 개념에 관해서도 참 저는 궁금한 게 과연 이 586 그럼 주사파 운동권들 자기네 집안에서는 과연 친일파가 없었을까? 그냥 괜히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건 되게 뭐랄까 모순적인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그 운동권의 부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정비리. 부정비리에 관해서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아무래도 정치권에 대거 진출했잖아요. 네. 대거 진출하니까 부정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송영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오케이. 리더들인 그 운동권 주사파들은 이런 부정부패에 저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었을 거야. 진짜. 내가 부정비리에 연루됐다. 그래서 뭐 이렇게 TV에 나온다. 이러면 혀를 깨물고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라났고 예. 그다음에 그렇게 사는데 예. 이상한 운동권들이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운동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운동권들이 다 대표님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도 운동권의 찐 운동권들은 그러니까 부정 비리 같은 거를 아예 생각조차 안 해. 그렇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제 우리 아들 무슨 유학 보내고 뭐 재수하고 이럴 때도 네. 내가 내 신념대로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가만히 보면 좀 운동을 좀 세게 했던 친구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네. 뭔가 인류 평화가 어쨌느니 뭐 사회 정의가 어쨌느니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지. 네. 그 시간 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뭐 부동산 투기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이런 일을 안 해. 운동권의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건데 네. 지금 스타일은 좀 이상한 스타일이에요. 송영길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선거 비리에 연루됐던 뭐 임종석이나 조국이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잊을 수 없는 한명숙이 그런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 부정 비리를 얘네들이 막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니 뭐 이딴 소리를 해가면서 정당한 사법 집행을 막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386 그리고 얘네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정당한 사법 집행을 막은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한 한국의 입법부가 정상화되면 그 네. 힘을 가지고 네.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죠. 그게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그걸 보기 위해서 사실은 사회운동에 복귀했죠. 사회운동에. 맞습니다. 예, 그거 정말 그때 대표님과 또 대표님 포함한 진짜 정말 신념을 갖고 그때 하신 분들은 임종석이나 뭐 어떤 이런 뭐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정말 막 얼마나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분노가 예. 일으키실지 예.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좀 징역을 살아도 정의와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주면 괜찮아. 근데 니네 이 새끼야 옛날에 386 옛날에 운동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뒷구멍으로 뭐 돈이나 받아먹었어. 이러면은 골치 아파. 내 인생 전체가 이상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네.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본인들이 예전에 막 이렇게 싸우고 투쟁하고 할 때는 그렇게 상대방이 어떤 조금이라도 뭐 부정부패에 관해서 그렇게 정말 예.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들이 되고 났을 때는 왜 이렇게 관대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예, 임종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 재산 신고는 5억 정도 했다며요. 근데 딸은 미국에 몇 억짜리 유학을 가고 막 너무나 비싼 무슨 뭐 네. 액세서리를 하고 있고 옷을 네. 입고 막 이랬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거 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운동권에 대해서 뭐 좋게 봐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종석 같은 경우가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운동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해야 된다. 당신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남들 다 민주화운동 할 때 사실 고시 공부하고 있지 않았냐. 그게 제일 웃기는 건데 네.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임종석이 한양대 86학번이잖아요. 네네네네. 임수경을 그 북한에 보낼 때 네. 89년도잖아요. 네네네. 무슨 얘기냐면 87년도에 직선제가 들어서면 네. 학생들이 운동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예. 운동을 했다라는 건 한마디로 좀 뻘짓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운동했다는 87년 이후에 거. 운동을. 그건 시대를 잘못 잊고 네. 여전히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뻘짓을 한 거지. 근데 그 뻘짓을 뭘 했냐면 네. 임종석이 북한에 보낸 거잖아. 그렇습니다. 북한에 임수경 보내가지고 네. 통일운동을 했고 그 통일운동이라는 게 황당한 북한 주도의 통일운동인데 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있었던 게 난데 나도 네. 그런 건데 어. 아니 그게 무슨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네. 좋은 일을 한 게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 말아도 될 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하지 말아도 일 중에서도 이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87년 이후면 대학에 갔으면 대학을 왜 가? 공부하라고 간 거잖아요. 네. 그 무슨 공부를 할 건데 과학기술을 배워서 엔지니어가 되거나 네. 법률을 배워서 법률가가 되거나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아니 그 한동훈이 걸었던 길이 정통이다. 그게 음. 옳은 길이었다. 네. 근데 나는 생각을 좀 잘못해서 네. 이상한 길을 걸었다. 네. 아 그게 이를테면 임종석이 85년도 5년 그러니까 88학번쯤 돼서 네. 87년 6월 항쟁 때 뭐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직선제를 쟁취했다. 그러면 내 이해가 돼. 예. 아니 뭐야? 그러면 예. 노무현 같은 경우도 되게 미안해 해야겠네요. 그러면 80년대 변호사 땄을 거 아닙니까? 뭐 예, 그러네. 예, 예. 고시 공부했잖아요. 그렇지. 전두환 정권 때. 남들이 다 운동하고 이럴 네, 때 그러니까. 고생할 때 자기 변호사 예. 문재인도 그랬잖아. 그렇게 말입니다. 그 운동권에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9위학번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네 그런 기준에 따르더라도 아니 서울대 법대 가서 검사 돼서 그래서 예. 나라를 또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게 그리고 뭐가 잘못이냐 이거. 잘했잖아. 그러니까 예. 나는 여기서 뭐 약간 윤석열 한동훈 장관은 검사로서 네.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했잖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음. 그 지위 고하에는 운동권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예.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요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구를 실현했잖아. 맞습니다. 예. 자기들이 볼 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임종석의 그런 발언 자체가 이게 과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라도. 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보탬이 될 텐데 네. 그 임종석은 87년 6월 항쟁 때 2학년이에요. 2학년. 2학년. 그러니까 87년 6월 네. 그러니까 80 우리가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면 정점에 있었던 게 85년, 86년, 87년이거든요. 네. 85년, 87년, 87년에 임종석은 대학교 1, 2학년이었다고. 네, 네, 네. 한 일이 없다고. 그냥 일반 학생으로 열심히 그냥 거리에 나갔던 것뿐이고. 거기 같이 나가고.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진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 그럼 그 당시에 87년도에 주력 완전 이건 진짜 인정해야 될 만하다 뭐 이런 세력이 어떤 그러니까 전학년 산민들 오히려 김민석 김민석. 그다음에 송영길 그때 요 81학번 82학번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민족의 나라의 운명을 걸고 반독재 투쟁을 했고 직선제를 쟁취했죠. 이건 민주화 운동이고 평가할 만해. 그러면 그때 81학번 82학번이면 87년에는 뭐 복학생이었던 건가요? 5학년, 6학년, 7학년으로 학생회장을 하거나 네. 뭐 어떤 대학의 대빵이 되거나 이런 그때도 재학생이긴 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오래 다니시네. 그게 이제 그 정도 되면 네. 정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네. 내가 민주화운동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라도 있는데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무슨 임종석이 뻥 2학년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이 하긴 뭘 해. 대학교 2학년은 잘 패지도 않아. 데려가지도 않아. 뭐 저기 물떡으라고 하면 심부름 같은 거 정도 했겠네. 그리고 가서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신나고 하러 다니고 막. 그렇지 그런 거 아니지. 근데 자기가 이제 주역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 그럼 네가 민주화운동을 했다며. 그러면 민주화운동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것 좀 얘기 들어봐. 네. 임종석은 단연 89년 임수경 보낸 거잖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옥 갔다 와서 안 했어 또. 그럼 그 당시에 임수경이 북한 갔다가 와서 들어갔잖아요. 빵에 갔잖아요. 그러면 5년 징역을 5년 임종석도 들어갔죠 당연히. 들어갔죠? 예. 들어갔어야지. 5년 선고를 받아서 한 3년 7개월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 다음에는 학생운동에서 그러니까 사회운동에서 이탈했다고. 정치권으로 간다고. 정치권으로 간다고. 근데 무슨 예. 아니 임수경 보낸 게 무슨 민주화운동이야? 그거는 아니 이미 민주화가 그러네. 나름대로 뭐 됐다며요. 87년에. 근데 뭘 또 그 후에 무슨 뭐 민주화 운동 할 게 뭐가 있어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운동권 세력의 주력이 네. 85년, 6년, 7년 민주화운동의 전성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네. 87년 끝나고 나서 민주화운동을 할 필요가 없던 시대에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일본으로 따지면 메이지 유신 네. 이후에 이제 사무라이들이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네. 임진왜란 뭐 일으켰다며요. 네. 치고 들어갔다며.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어.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쪽수는 많고 에너지는 넘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